G2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두 개의 주요 국가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두 나라가 무역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예고했던 대로 중국 경제의 가장 아픈 부분이죠.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 절도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고 그 외 여러 가지 무역 압박도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좌시할 수 없다. 다자간 무역을 들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이 두 나라의 기류, 그 배경엔 또 안보 문제도 껴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단지 시작일 뿐이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이 미중 무역 전쟁을 좀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미중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런 소식들 다룰 때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좀 고래 싸움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 이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의 그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즉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전략으로 읽혀지는데요. 네. 중국은 지금 5년에 한 번 지도부를 대거 교체하는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내치나 외치에서 안정을 가장 중시 여기고요. 당 주석제를 부활시키고 인사 주도권을 장악하는 시기인 만큼 시진핑의 지도력에 상처가 생기는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제재나 압박에 대해서는 꿈쩍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 강화 외로는 유한 대북 억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정청 민간기에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절호의 기인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말 그대로 다목적 카드라는 건데요. 일단 북한에 대한 액션을 취하라는 압박, 또 여러 가지 이 무역 수지에 대한 균형 이런 부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좀 격화될 경우의 걱정인데 이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게 지금 무역법 301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조항 뭔가요? 네, 통상법 301조라는 것은 그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규정하는 것인데요. 행정부의 관세 인상과 같은 제재 권한을 주기 때문에 통상 슈퍼 301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IT라든지 첨단 외자 기업이 중국 진출을 희망할 경우에는 합작회사 설립을 강요하고 있고요. 네. 기술 이전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R&D 센터를 세워달라고 부당한 요구를 관행처럼 해왔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런 그 부당한 무역 제도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 보호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건데요. 미국 무역 대표부가 절차에 들어가면 1년 정도 조사 기간이 걸립니다. 여기서 중국의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미중 간에는 협의 회담이 열리게 되고요. 네. 이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은 미국 무역 대표부 같은 경우는 관세율을 인상한다든지 수익 규제를 한다든지 무역 협정을 통해서 공유하는 혜택을 중단하는 다양한 보복 조치들이 발동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다양한 보복 조치. 지금 여러 기사들 중에서 미국에서 5,000달러가 넘는 테이블, 중국에서는 24달러짜리 딱 짝퉁이 돌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규모가 상당한가 봅니다. 특히 이 지적재산권 문제, 지금 지재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압박을 가하는 걸 보면 그간에 좀 이런 문제에 대한 갈등이 계속 깊어져 왔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무시하고 수출해서 각종 그 위조 상품과 불법 복제품 규모가 연간 6천억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는 685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재산권 조사를 통해서 무역 장벽을 세운 국가에 별도로 수익 관세를 인상한다든지 수익 규제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통상법 301조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마음만 먹는다면은 중국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상황인데요. 트럼프는 한 발 더 나가서 중국의 국유기업 그리고 경쟁 정책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산업 스파이 활동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겠다는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대북 압박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더 강하게 중국을 옥죄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우고 있는 질서에 중국도 예외일 수 없다. 지금 그 질서에 발을 맞춰라. 이런 압박 수준인데요. 이것 조치, 이 지금 지적재산권 문제라던가 대북 액션에 대한 조치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뒀거든요. 이게 하나의 시작이다. 이렇게만 표현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거래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사이에 껴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더 확대된다. 이렇게 예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트럼프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은 대북 압박에 나서지 않는다면 당장 통상법 301조를 발동하겠다는 기세고요. 네. 여기에다가 세컨더리 보이콧뿐만 아니라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의 수입을 제한하는 통상 확대법 232조를 발동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더 나아가서 환율 조작국 지정과 같은 무역 보복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중국은 국유 기업의 그 비경제 정책 그리고 그 불법 보조금, 지적 재산권을 무시한 생산한 저가 철강 제품을 앞으로 미국에 더 이상 수출을 해서 미국의 일자리라든지 산업에 타격을 주지 못하도록 하도록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해서 보호 무역 정책을 도입하는 건데요. 네. 앞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다른 나라들도 경쟁적으로 무역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산 넘어 산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산 넘어 산이다. 이런 싸움들이 우리에게 모두 다 악조건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미국이 WTO 이 다자간 무역체제에 들어온 이후는 슈퍼 301조도 쓰지 않았고 조금 뭐랄까요. 약간 다원적 관계였는데 지금 중국도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중국도 보복할 수단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WTO 규정을 보면은 일방적인 무역 제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네. 통상법 301조는 미국이 불공정한 무역 여부를 미국이 스스로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만큼 WTO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네. 이 때문에 중국도 즉각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산당의 그 나팔수라고 할 수 있는 황구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에 대응을 하겠다고 반발했고요. 네. 신화통신 같은 경우에도 지적재산 위반 조사는 중국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국에도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네. 맞대응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당장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상위 4개 품목인 비행기라든지 농축산물, 자동차, 반도체 쪽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보유하고 있는 1조 1천억 달러의 미 국채를 좀 보유 물량을 좀 줄여서 그 미국 그 금융시장을 좀 흔들 수 있는 이런 그 카드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북한과 한국의 문제가 껴있긴 하지만 이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시작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까지 드는데요. 실제로 이 두 나라의 교육 규모 또 그 교육 규모에 연결되어 있는 한국 경제, 한국의 교육 규모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면 눈에 더 와닿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작년에 미국의 대중국 수출 경우에는 1,157억 달러 정도 됐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미 수출이 4,628억 달러이기 때문에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 교역을 통해서 3,470억 달러의 엄청난 적자를 보았는데요. 네네. 중국이 미국에 생산하지 않는 저부가가치 소비재죠. 컴퓨터라든지 통신 장비, 전화기, 사무기기, 비디오 디스플레이 같은 쪽을 주로 수출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수출하는 미국 제품들을 보면 비행기나 헬리콥터, 우주선, 콩,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가스터빈과 같은 네. 소위 말해서 고부가가치 자본재를 수출하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네네. 이 때문에 미국이 그 무역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 과거 일본 때리기처럼 중국 때리기라는 정책을 나갔을 경우에는 효과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일방적인 싸움이 아니라 사실 정말 비슷한 서로의 어떤 이익관계가 다 침해받을 수 있는 싸움이 되는데 가장 걱정되는 건 사실 한국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데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기도 하고요. 또 미국도 역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대상국이긴 한데 우리에게 영향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미중 간의 전면적인 무역 충돌로 갈 경우에는 중국 경제는 리먼 쇼크 뒤인 2009년처럼 수출이 16% 감소하고 성장률은 4%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최근 들어와서 사드 보복 이후에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에서 23%로 떨어지긴 했지만 서비스 무역이라든지 주시장에 미치는 충격까지 종합해 보면은 중국의 성장률이 1% 하락하면은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0.4%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네. 문제는 앞으로 미중 간의 세계 패권을 놓고 다투는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양국 관계 갈등 구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처럼 아무래도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노골적인 견제가 더 심해지고요. 또 치밀하게 한국 기업의 문을 닫는 이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예, 이 미국에 대해서 중국의 반발 결국은 한국 기업이나 한국과의 교역에 있어서의 불이익으로도 가시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선을 대체한다든지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든지 그리고 원부자재 자체 조달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제품은 중장기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어려운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속히 중국 진출 전략을 빨리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미국 쪽으로도 소장님께서 미중 연구소를 함께 운영하고 계시지만 미국 쪽도 사실 지금 FTA 재협상을 놓고 우리가 미국과 그렇게 경제적으로 우호적인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역시 또 양쪽 다 사실은 우리 편이 아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제 안보 흐름과 그다음에 경제, 특히 무역 통상 쪽은 서로 일자리 문제하고 관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과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일 관계가 좋다고 하지만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때리기에 상당히 치우쳤던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보나 무역 문제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통상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추경을 쓰고 애써 돈을 모으고 경제를 살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외부 요인 하나 때문에 1% 가까운 GDP 이런 것들이 0.4% 가까운 GDP 하락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좀 더 큰 불행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리기 때문에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산 넘어 산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산 넘어 산이다. 이런 싸움들이 우리에게 모두 다 악조건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미국이 WTO 이 다자간 무역 체제에 들어온 이후는 슈퍼 301조도 쓰지 않았고 조금 뭐랄까요? 약간 다원적 관계였는데 지금 중국도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중국도 보복할 수단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WTO 규정을 보면은 일방적인 무역 제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네. 통상법 301조는 미국이 불공정한 무역 여부를 미국이 스스로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만큼 WTO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네. 이 때문에 중국도 즉각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산당의 나팔수라고 할 수 있는 황구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에 대응을 하겠다고 반발했고요. 네. 신화통신 같은 경우에도 지적재산 위반 조사는 중국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국에도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네. 맞대응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당장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상위 4개 품목인 비행기라든지 농축산물, 자동차, 반도체 쪽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1조 1천억 달러의 미 국채를 좀 보유 물량을 좀 줄여서 미국 금융시장을 좀 흔들 수 있는 이런 카드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북한과 한국의 문제가 껴있긴 하지만 이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시작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까지 드는데요. 실제로 이 두 나라의 교육 규모 또 그 교육 규모에 연결되어 있는 한국 경제, 한국의 교육 규모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면 눈에 더 와닿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작년에 미국의 대중국 수출인 경우에는 1,157억 달러 정도 됐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투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두 개의 주요 국가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두 나라가 무역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예고했던 대로 중국 경제의 가장 아픈 부분이죠.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 절도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고 그 외 여러 가지 무역 압박도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좌시할 수 없다. 다자간 무역을 들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이 두 나라의 기류, 그 배경엔 또 안보 문제도 껴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단지 시작일 뿐이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이 미중 무역 전쟁을 좀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미중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런 소식들 다룰 때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좀 고래 싸움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 이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의 그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즉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전략으로 읽혀지는데요. 네. 중국은 지금 5년에 한 번 지도부를 대거 교체하는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내치나 외치에서 안정을 가장 중시 여기고요. 당 주석제를 부활시키고 인사 주도권을 장악하는 시기인 만큼 시진핑의 지도력에 상처가 생기는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제재나 압박에 대해서는 꿈쩍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 강화 외로는 유한 대북 억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정청 민감기에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절호의 기인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말 그대로 다목적 카드라는 건데요. 일단 북한에 대한 액션을 취하라는 압박, 또 여러 가지 이 무역 수지에 대한 균형 이런 부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좀 격화될 경우의 걱정인데 이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게 지금 무역법 301 대미 수출이 4,628억 달러이기 때문에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 교역을 통해서 3,470억 달러의 엄청난 적자를 보았는데요. 네네. 중국이 미국에 생산하지 않는 저부가가치 소비재죠. 컴퓨터라든지 통신 장비, 전화기, 사무기기, 비디오 디스플레이 같은 쪽을 주로 수출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수출하는 미국 제품들을 보면 비행기나 헬리콥터, 우주선, 콩,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가스터빈과 같은 네. 소위 말해서 고부가가치 자본재를 수출하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네네. 이 때문에 미국이 그 무역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 과거 일본 때리기처럼 중국 때리기라는 정책을 나갔을 경우에는 효과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이 일방적인 싸움이 아니라 사실 정말 비슷한 서로의 어떤 이익 관계가 다 침해받을 수 있는 싸움이 되는데 가장 걱정되는 건 사실 한국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데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기도 하고요. 또 미국도 역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대상국이긴 한데 우리에게 영향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미중 간의 전면적인 무역 충돌로 갈 경우에는 중국 경제는 리먼 쇼크 뒤인 2009년처럼 수출이 16% 감소하고 성장률은 4%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최근 들어와서 사드 보복 이후에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에서 23%로 떨어지긴 했지만 서비스 무역이라든지 주시장에 미치는 충격까지 종합해 보면은 중국의 성장률이 1% 하락하면은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0.4%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네. 문제는 앞으로 미중 간의 세계 패권을 놓고 다투는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양국 관계 갈등 구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처럼 아무래도 중국의 우리나라에 있던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통상법 301조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마음만 먹는다면은 중국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상황인데요. 트럼프는 한 발 더 나가서 중국의 국유기업 그리고 경쟁 정책의 문제뿐만 아니라 네. 사이버 공격, 산업 스파이 활동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겠다는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대북 압박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더 강하게 중국을 옥죄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우고 있는 질서에 중국도 예외일 수 없다. 지금 그 질서에 발을 맞춰라. 이런 압박 수준인데요. 이것 조치, 이 지금 지적재산권 문제라던가 대북 액션에 대한 조치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뒀거든요. 이게 하나의 시작이다. 이렇게만 표현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거래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사이에 껴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더 확대된다. 이렇게 예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트럼프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은 대북 압박에 나서지 않는다면 당장 통상법 301조를 발동하겠다는 기세고요. 네. 여기에다가 세컨더리 보이콧뿐만 아니라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의 수입을 제한하는 통상 확대법 232조를 발동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더 나아가서 환율 조작국 지정과 같은 무역 보복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중국은 국유 기업의 그 비경제 정책 그리고 그 불법 보조금, 지적 재산권을 무시한 생산한 저가 철강 제품을 앞으로 미국에 더 이상 수출을 해서 미국의 일자리라든지 산업에 타격을 주지 못하도록 하도록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해서 보호 무역 정책을 도입하는 건데요. 네. 앞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다른 나라들도 경쟁적으로 무역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커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조항 뭔가요? 네, 통상법 301조라는 것은 그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규정하는 것인데요. 행정부의 관세 인상과 같은 제재 권한을 주기 때문에 통상 슈퍼 301조라고 불리기도 네.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IT라든지 첨단 외자 기업이 중국 진출을 희망할 경우에는 합작회사 설립을 강요하고 있고요. 네. 기술 이전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R&D 센터를 세워달라고 부당한 요구를 관행처럼 해왔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런 그 부당한 무역 제도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 보호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건데요. 미국 무역 대표부가 절차에 들어가면 1년 정도 조사 기간이 걸립니다. 여기서 중국의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미중 간에는 협의 회담이 열리게 되고요. 네. 이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은 미국 무역 대표부 같은 경우는 관세율을 인상한다든지 수익 규제를 한다든지 무역 협정을 통해서 공유하는 혜택을 중단하는 다양한 보복 조치들이 발동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다양한 보복 조치. 지금 여러 기사들 중에서 미국에서 5,000달러가 넘는 테이블, 중국에서는 24달러짜리 딱 짝퉁이 돌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규모가 상당한가 봅니다. 특히 이 지적재산권 문제, 지금 지재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압박을 가하는 걸 보면 그간에 좀 이런 문제에 대한 갈등이 계속 깊어져 왔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지적 재산권을 무시하고 수출해서 각종 그 위조 상품과 불법 복제품 규모가 연간 6천억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는 685조에 달하는 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 재산권 조업사를 통해서 무역 장벽을 세운 국가에 별도로 수익 관세를 인상한다든지 수익 규제가